안녕하세요. 러닝 디자이너 스캇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6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시카고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코스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42회 시카고 마라톤이네요. 세계 6대 메이저 대회는 버스턴, 시카고, 그 다음에 런던, 베를린, 도쿄, 그리고 뉴욕 마라톤까지 이렇게 미국에만 3개의 대회가 세계 6 메이저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카고 마라톤을 분석하면서 제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러너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42회 시카고 마라톤 코스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마라톤은 2019년 10월 13일, 이제 한 5주 정도 남았네요. 주일날 아침에 출발하고요. 저는 웨이브 1 그룹으로, A그룹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룹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웨이브가 총 3개인데 아마 그 웨이브당 그룹이 한 6개에서 7개 그룹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스 맵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위쪽이 북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북쪽으로 제가 지도를 좀 눕혀놨습니다. 이 방향 표시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 북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코스 맵이 스타트 라인하고 피니쉬 라인하고 큰 공원 안에, 그랜드 파크이라는 큰 공원 안에 가까이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한번, 동쪽으로 한번, 남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돌아오는 루프 형태의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도심과 공원을 가로지르며 뛰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 시카고의 이곳저곳을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시라고 하는데, 이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코스라고 하네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멋있다고 합니다, 다들. 구간별 코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출발 후에 5마일까지 지점입니다. 키로수로 하면 대략 한 8km 정도 되겠네요. 그 시카고 마라톤 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턴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거의 1마일, 1km당 한 번씩 턴을 한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 빨간색 표시 부분이 회전이 2번 연속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속도를 잘 유지하면서 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러닝 궤도를 또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일 마커, 킬로미터 마커, 에이 스테이션, 메디컬, 푸드, 그 다음에 게로레이, 그 다음에 페인 릴리프 존, 그러니까 저게 바르는 파스 존인데 여긴 아직 없네요. 초반이다 보니. 두 번째 5마일에서 11마일 보시면 역시 두 번에 급하게 꺾어지는 형태가 나오죠. 이게 루프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턴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6마일 이전에, 그 다음에 10마일 이후에 급격한 두 번의 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죠. 또 마찬가지로 11마일에서 17마일 지점, 17마일 정도면 이제 거의 한 30km에 거의 가깝게 가는데요. 그 연속적인 턴과 함께 또 360도 턴이 발생을 하고요. 그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이 구간 기록이 다른 구간의 기록보다는 조금 늦춰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제가 그 시카고 마라톤 2018년 그 작년 기록을 한 번씩 이렇게 그 페이스 관리를 대체적으로 잘 한 선수들을 참가자들의 그 페이스를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5km에서 10K, 그 다음에 하프 이후에 하프부터 25K 지점이 이제 페이스가 약간 늦춰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 롤링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턴이 페이스 관리를 하는데 조금 방해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페이스가 약간 뒤로 밀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총 4번의 이 급하게 꺾어지는 코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18마일부터 이제 거의 그 마라톤 벽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사람들 대부분 페이스 관리를 못하게 되면 18마일, 19마일 지점부터 시작해서 걸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마일에서 피니쉬까지 역시 턴 구간을 미리 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20마일 이후에도 급하게 꺾어지죠. 그 다음에 18마일 이후에 몸이 상당히 지쳐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갑자기 이렇게 힘을 방향을 다르게 해서 힘을 갑자기 낸다거나, 이게 몸이 쉽게 방향이 전환하게 될 때 근육이 쉽게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나 뒤틀림 없이 근육이 경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속도와 방향 전환에서 효과적으로 러닝 궤적이나 속도를 설정하셔서 달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그 안쪽 코스로만 너무 집착해서 달리면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안쪽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약간 궤도를 약간 여유 있게 넓게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엘리베이션 차트를 보면 맥스 엘리베이션이 612피트, 그러니까 186m. 그 다음에 미니멈 엘리베이션이 580피트, 그 다음에 176m로 나오네요. 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코스고요. 그 시카고 마라톤이 전체적으로 평탄한 코스입니다. 그 동아 마라톤과 흡사한 유형을 가지고 있지만 고도 차이가 더 낮아서 개인 기록을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스로 이제 정평이 나 있죠. 세계 엘리트 선수들 기록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등을 모 파라가 했는데 2시간 5분대가 나왔고요. 뭐 일본 선수도 2시간 5분대 후반을 들어왔죠. 그 모 파라랑 오사코 선수는 같이 오레곤 프로젝트에서 같이 훈련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 갈렌 러프가 2017년에 우승을 했죠. 그 세 명이 이 시카고 마라톤에서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 3마일까지 약간의 롤링 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도와 거리를 계산하면 이게 언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고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초반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지만 바로 시계를 보고 약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 시카고 마라톤은 초반에 그 출발할 때 도로 폭이 조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달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시계를 바로 보고 정신을 바로 차려서 자기 목표 페이스가 어느 정도인지 빨리 보시고 초반 3마일에서 자신의 심박수, 자세, 호흡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 몸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마일에서 14마일 구간, 이 구간에 그래도 눈에 띌 만한 약간의 어필과 다운힐이 있네요. 다행히 하프 지점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제가 왜 다행이라고 얘기하냐면 하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사람들이 이제 절반이라는 생각에 그 어떻게 보면 거리의 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도가 은근히 빨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간 늦추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르막이 있으니까 조금 한번 숨을 쉬었다 간다고 한 박자 쉬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라톤에서 하프 지점은 이제 13마일이 아닌 19마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스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마지막 6마일 그게 10K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거리가 남아있다는 거를 아직 그 꼭 인지하셔서 페이스 관리를 한 18에서 19마일까지 내가 하프를 가는 기분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 페이스 조절을 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그 어필에서는 팔꿈치와 보폭을 다소 좁게 하시고 다운힐에서는 팔꿈치만 약간 넓게 하셔가지고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보폭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뒤꿈치에 약간 가깝게 착지하셔야 그 충격을 줄일 수 있고요. 그 발이 많이 이제 그 다운힐 같은 경우 발이 공중에 많이 뜨게 되면 굉장히 충격이 그 오르막이나 평지를 달릴 때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폭을 줄여서 발바닥이 지면에서 너무 뜨지 않게 달리는 것이 유리하실 겁니다. 고도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시카고 마라톤 참여했던 러너의 스트라바를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제 옮겨왔는데요. 그 굴곡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길게 늘어뜨리면 이제 평지와 비슷합니다. 그 엘리베이션이 뭐 그렇게 높지 않죠. 하지만 이제 초반하고 중반, 후반에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그 평균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구력이 상당히 좋은 분들에게는 엄청 유리한 코스가 되겠죠. 이게 다른 코스와 다르게 시계가 보여주는 페이스를, 이 GPS가 보여주는 페이스를 믿고 가셔도 이게 좋은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반에 오버 페이스만 없으면요, 이게 다른 레이스보다 좋은 기록으로 통과할 거고요. 그 마라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에서도 그 홈페이지나 이런 웹사이트에서도 시카고 마라톤을 굉장히 그 기록 내기 좋은
코스로 보고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 선수들과 참가자들의 페이스를 분석해 보면 이 5km에서 10km 구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에서 25km 구간, 그 다음에 35에서 40은 뭐 많이 지쳐 있으니까 그 구간 기록이 다른 구간 기록보다 페이스가 다소 밀리겠죠. 그 엘리트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마일당 페이스가 4분 44초에서 46초로 달리는데요. 이 구간의 기록들은 그 이 세 구간 5km, 10K, 25, 그다음에 이 구간이 약간 느립니다. 약간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약간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엘리트 선수들이 이 정도 10초에서 15초 밀린다는 건 굉장히 많이 밀리는 거고요. 이게 마스터즈 러너한테는 더 큰 차이로 밀리게 되겠죠. 이 구간들을 미리 숙지하시면 페이스 전략을 구성하시는데 약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스위치 포인트가 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오른쪽 턴이 16번, 그 다음에 왼쪽 턴이 20번이나 총 36번의 턴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방향 전환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 빨간 네모들, 그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곳들 두 군데 꼭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 전환할 때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러닝 궤도로 달리셔야 합니다. 몸을 너무 자주 멈추면 다시 속도를 내야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죠. 결국 이게 후반 레이스에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어느 정도 적당히 줄여서 턴을 하고 다시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자신만의 속도와 페이스와 러닝 궤적을 설정하셔야지 갑자기 멈추고 다시 힘을 낸다면 이게 지금 36번의 턴이거든요. 이게 36번을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겠죠. 그 날씨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티피컬 레인지가 이제 52도, 이게 미국은 화씨를 쓰기 때문에 이 52도 정도면 굉장히 좋은 날씨에 한 13도, 14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근데 약간 10월에는 시카고 약간 추운 편입니다. 가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53도에서 55도 정도로 마라톤 뛰기에는 정말 좋은 온도죠. 그림에서 마치 온도 자체가 보시면 7시 15분에 52도가 찍히고요. 9시에도 54도가 여전히 찍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밴드도 이게 추운 정도가 밴드에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죠. 이 콜드 밴드, 쿨 밴드가 그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6시, 7시. 이 빨간 네모가 지금 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굉장히 콜드하면서도 쿨한 날씨를 볼 수 있죠. 그 비가 올 확률은 그림에서 같이 매우 적죠. 뭐 3.7%, 뭐 4%가 채 안 되네요. 뭐 마라톤에서 중요한 게 진짜 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습도인데 그 10월 13일 이 평년 그 에버리지 웨더이죠. 이게 이제 그냥 연중 기온 같이 이렇게 보면 그 날이 대체적으로 드라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이 한 2, 3년 전 그 2017년 마라톤 보면요 굉장히 그 습도 레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갈란 러프가 1위를 했는데 그때 기록이 2시간 9분이에요. 그 작년 우승 기록에 비하면 3분에서 4분이나 늦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1마일 수준에 해당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습도가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이 엄청나게 광활한 그 미시건 호수에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건조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지난 몇 번의 레이스에서 습도가 높아가지고 이게 많은 참가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대로 참 그날 날씨가 된다면 정말 퍼펙트 할 것 같은데 그날 가봐야 알겠죠. 바람의 속도는 한 13.2마일, 그러니까 한 21km 정도 되네요. 하지만 이게 이게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릴게요. 이게 바람이 이제 다양한 방향으로 불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윈드 디렉션이라 그래서 이게 바람의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뭐 사우스, 이스트, 노스, 웨스트 이게 좀 다양하게 불죠. 그 도심을 지날 때 바람이 건물을 휘감아서 돌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원이나 탁 트인 주로를 달릴 때는 약간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 바람의 속도가 자기 달리는 속도보다 조금 더 세게 불어야 이게 영향을 많이 주지, 그거보다 뭐 자기가 뛰는 속도보다 바람이 약하면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불어준 맞바람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뭐 페이스 차트는 킬로미터랑 페이스 차트와 마일당 페이스 차트를 구성했습니다. 플랫한 코스에서 시합 페이스, 목표 페이스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카고 페이스는 뭐 자신이 목표한 페이스 요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초에서 10초 정도 보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당 페이스 뛰시는 분들은 한 8초에서 18초 정도 뛰시면은 다음과 같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제 바람입니다만 2시간 50분 이하를 뛰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킬로미터당 한 4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4분 정도 4분에서 4분 3초 정도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시카고 마라톤은 제게 있어서 이제 세계 6대 메이저 중 두 번째 도전입니다. 물론 처음 출전하고요. 코스 영상을 매일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레이스는 참 많은 변수들이 발생하죠. 하지만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시카고 코스는 출발 시에 도로가 넓은 편이고요. 속도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시계를 필히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아직은 빨라질 필요가 없죠. 또한 출발할 때 러너들 사이에서 밀려나가기 때문에 너무 앞쪽에만 대기하면 그 분위기에 밀려서 오버페이스 하기 쉽습니다. 초반 페이스가 조금 느리더라도 절제하며 갈 필요가 있죠. 또한 모든 구간에서 방향전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달리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러닝 궤도를 설정하셔서 달리셔야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반 2마일에서 3마일 이후에 페이스 그룹이 형성될 텐데요. 자신에게 맞는 그룹과 함께 달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앞사람을 제 바람막이로 약간 두고 하는 것도 뭐 트랙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하나의 전략이죠. 바람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을 앞에다 이렇게 실드를 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를 세이브하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라톤에서 하프는 30km 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페이스 전략 구성하셔야 마라톤 벽을 무리 없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전략 잘 구성 못하시면 제가 저번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마지막 한 2km, 3km 걸은 것처럼 그렇게 마라톤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날씨가 습도가 높았긴 했지만 어쨌든 페이스 조절에 실패를 한 건 맞습니다. 날씨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평년 기온을 유지한다면 정말 뛰기 좋은 날씨겠지만 출발 전까지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보온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하고,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하면 이제 레이스 양말이나 신발을 따로 챙겨 가셔가지고 출발 한 10분 15분 전에 갈아 신고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쾌적하게 뛰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레이스 전날까지 수분하고 영양이 충분히 섭취되셨으면 레이스 당일에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가볍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출발 직전에 에너지제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미 탄수화물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고 마치 그냥 쓰레기처럼 몸에 돌아다닙니다. 이게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이 안에서 그냥 돌기 때문에 괜히 배탈이나 이 몸만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 시작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몸이 이제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소비하면서 이제 탄수화물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갈 때 너무 많이 지나면 안 되고 또 1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드시면 안 되고요. 한 30분 정도 기점으로 해서 드시기 시작하면 이게 적당히 나갈 거 나가고 들어올 거 들어오면서 채워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분석한 시카고 마라톤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닝 정보 공유해주시고 질문해주시면 완전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라톤이었습니다. 저는 러닝 디자이너 스캇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